대구시 공보 담당관 권건입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연이틀 기자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금호강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 마련과 관련해서 장재옥 금호강 르네상스 추진단장께서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호강 르네상스 추진단장 장재옥입니다. 민선 8기 주요 시정계획 중 하나인 금호강 르네상스의 시작을 알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구시는 도시마천인 금호강을 시민 이용 중심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금호강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마스터 플랜은 총 사업비 5,400억 원을 투입하여 열린 금호강, 활기찬 금호강, 그리고 지속 가능한 금호강을 3대 목표와 30여 가지 세부 실행 계획을 통해서 공간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기후 위기에 강한 글로벌 내륙 수변 도시 대구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 열린 금호강을 통한 시민 공간 복지 실현입니다. 금호강 백리에 물길, 바람길, 사람길을 연결하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금호강 수변을 대구 시민의 어반 발코니로 만들어 공간 복지를 실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활기찬 금호강입니다. 수상 및 수변 레저 공간과 365일 축제가 펼쳐지는 금호강을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속 가능한 금호강을 통한 기후위기에 강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도시의 열섬 저감을 위해 두물머리 생태 거점과 비오톱 등을 조성하여 기후위기에 강한 금호강을 만들고 메타버스 기반의 변화하는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금호강을 만들 계획입니다. 이러한 3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구시는 전략적 실현 가능 사업을 우선 발굴 추진하여 속도감 있게 금호강 르네상스를 추진하고 국비 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발굴로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며 연계 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완성도를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마중물 역할을 할 선도 사업으로는 동촌 유원지 명품 하천 조성 사업,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그리고 금호강 국가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촌 유원지 명품 하천 조성 사업은 2026년도까지 사업비 450억 원을 투입하여 동촌 유원지 일원의 생태수로, 비오톱, 사계절 물놀이장과 샌드비치 조성으로 생태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그런 명품 하천 거점 공간으로 변모시키고,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은 2025년도까지 사업비 300억을 투입하여 디아크 주변 문화관광 자원의 연계를 위한 랜드마크 보행교 설치로 금호강과 낙동강 합류부에 경관 명소를 창출하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금호강 국가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은 2024년도까지 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천혜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고 있는 금호강 안심권역의 안심습지, 금강습지, 파련섭지를 연계하여 하천 자연 환경의 훼손 없이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보다 쉽게 접하고 하천의 빼어난 자연 환경을 감상하면서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생태 탐방로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선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 정부 예산에 국비 28억 원을 전액 반영하였으며, 선도 사업 추진과 더불어 본 사업에 대해서도 금호강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의 고도화 작업을 거쳐 최종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내부 TF를 구성하여 사업 구체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4개 분과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모든 과정이 개방적이고 체계적인 흐름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 하이웨이, 금호강 1급수 프로젝트, 금호강변 도로 건설, 그리고 K2 종전부지 개발 등 사업 추진 부서와 연계 협조를 통해서 시민 이용 중심의 금호강 르네상스를 2029년도까지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무슨 마이크? 여러 길, 그리고 바람이 다니는 바람길, 그리고 물길로 케이스 종전부지와 연결하는 그런 꿈을 담고 있습니다. 활기찬 금호강입니다. 앞으로 금호강에는 사계절 이용 가능한 물놀이장, 샌드비치, 파크 골프, 캠핑, 수변 무대로 사시사철 버스킹과 치맥 축제가 열리는 그런 활기찬 공간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더위에 지친 대구 시민의 삶에 휴식을 주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마지막 지속 가능한 금호강입니다. 금호강은 1급수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보다 수질을 더 개선하고 맑은 물 하이웨이로 수량을 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기반으로 금호강에는 가상현실, 배달존, 그다음 공영자전거 등 다양한 스마트 시설물이 갖추어질 겁니다. 금호강 르네상스가 완성이 되고 나면 대구 시민은 금호강에서 한 30여 가지의 이런 서비스를 누릴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내년부터 시작할 그 선도 사업들의 교감도입니다. 내년도 선도 사업은 동촌 유원지를 가장 중심으로 해서 그 하류부의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그 다음에 안심 권역의 금호강 국가생태 탐방로가 조성이 됩니다. 이 세 군데 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차질 없이 내년도 시행을 하고 나머지 본 사업에 대해서도 완성도를 좀 더 높여갖고 전체 사업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그런 금호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지금 이 3대 목표로 예산을 가르지는 않았습니다. 이 3대 목표는 저희가 금호강 전체 본 사업에 꿈꾸고 있는 주요한 목표인데 이 목표별로 사업을 가른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추정하기 하는 그 금호강 르네상스는 한 5,400억 원 정도로 전체 규모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시비는 2,100억, 나머지는 국비로 조달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르네상스라고 이야기하면 8회 다시 보고는 예. 우리 옛날에 금호강이 옛날에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 네. 이거 우선 금호강이 언제로 다시 부흥을 시키겠다 이런 개념은 조금 시각을 달리할 수 있는데 일단 금호강은 80년대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죽음의 강, 오염된 강, 그 당시에 그 BOD가 190 이상의 아주 나쁜 상태였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 이중섭 화백의 동촌유원지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1955년도 그림인데 이중섭 화백이 보기에 드물게 컬러가 아주 화려한 그런 그림인데 거기에 보면 금호강에 모래사장이 있고 시민들이 거기서 물놀이를 즐기고 배도 타고 하는 그런 그림이 있어서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 시기에 그런 깨끗한 물과 그런 깨끗한 공간 그리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 더위를 식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이 있고요. 내년도 국비가 아까 말한 대로 29억, 30억 원 정도가 확보가 됐는데 그에 매치해서 12도 30억이 편성이 될 겁니다. 그와 별도로 이 금호강 프로젝트 중에 산책로나 자전거 도로나 하천의 제방 등은 국가 전액 예산으로 투입이 되는데 아마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한 150억 정도가 담겨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네, MBC의 권윤수 기자라고 합니다. 지금 내년도 국비가 30억 원 그리고 150억 원 정도 확보 예상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네. 지금 이걸 읽어보니까는 국비 확보가 아주 중요한 사업인 것 예, 같거든요. 국비 확보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좀 방안이랄까요? 그런 걸 좀 가지고 있는지. 지금 다른 사업들도 우리 대구가 국비를 요구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비 확보를 지금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은 시 입장에서는 정부 예산을 50% 정도는 확보하니까 시의 재정 부담에는 상당히 좋은데 다만 예산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초기 설계 비용을 확보하는 게 어려운 게 자, 내년에 설계비 20억 원을 확보하면 그 설계비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본 예산이 쭉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 들어가는 첫 번째 예산을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정부 예산에서 거의 편성을 안 해주는데 올해 이제 어찌되었건 시장님과 경제부 시장, 그다음 기조실 그리고 저희 부서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서 그 신규 사업 3건이 다 정부 예산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라는 과정을 거치겠지만 국회가 증액을 하는 일은 있어도 뭐 감액을 하는 일은 그렇게 드물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금호강 선도 사업은 예산이 확보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번 발코니로 성공한 뭐 다른 나라에 좀 좋은 사례가 있는지 하고 아까 이제 사시사철 그 버스킹하고 치맥 축제 열린다 그랬는데 예를 들면 치맥 축제는 어디에서 우리가 좀 즐길 수 있는 거죠? 우선 이제 어반 발코니는 금호강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을 좀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금호강은 전체 시계의 경계가 41.6km로 서울시의 한강 경계보다 조금 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금호강이 갖고 있는 하폭이 작은 데는 180m에서 긴 데가 한 700m, 평균 350m입니다. 한강은 1km가 넘습니다. 1km가 넘다 보니까 한강은 발코니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 단절과 분절이 되는데 금호강이 갖고 있는 하폭은 사실은 경관이나 도시의 발코니로 쓰기는 되게 좋습니다. 그 대표적인 데가 외국의 그 우리 유명한 테임즈강, 세느강, 이 라인강들이 다 금호강과 비슷한 하폭을 갖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그 거기를 도시의 발코니로 활용하는 그런 컨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지만 금호강을 충분히 금호강이 갖고 있는 그 기본 자산을 활용하면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어반 발코니란 거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맥 축제 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세느강에 파리 플라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조그만 공간입니다. 프랑스 파리 사람들도 여름이 되면 바캉스도 가고 싶고 바닷가도 가고 싶은데 파리에 좀 가난하거나 서민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그 당시 파리의 사회당 출신의 시장께서 세느강 주변에다가 인공 비치를 만듭니다. 그 샌드 비치를 만들고 거기서 일광욕도 하고 거기서 맥주도 맞고 그러는 공간을 만드는 그 조그만 공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수변 공간의 대표적 사례가 됩니다. 저도 지금 동촌 유원지가 가보시면 전철역도 있고 그 동촌보가 있어갖고 수심도 어느 정도 확보되고 둔치가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체육만 하고 있는 그런 공간에 샌드비치를 좀 만들고 그러니까 더위에 진 사람들 어떤 사람은 이열치열로 낮에 거기서 일광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녁에는 그 치맥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좀 만들고 싶은 게 우선의 구상인데 앞으로 그런 치맥 축제를 할 수 있는 만한 공간이 어디에 있는지는 저희가 이 마스터 플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좀 연구를 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제목은 딱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드는데 금호강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지금 이 보도 자료상이나 봐서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실은 제가 그 일전에 그 독일의 라인강을 가봤는데 로레라이언 예, 같은 예. 경우는 가면 사실 아무도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그 라인강이 대표하는 유명한 장소로 예, 예. 한단 말이에요. 한번 거기 금호강에도 그런 거를 볼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동천 유원지 같은 거를 뭐 제2의 뭐 로레라이언 예, 예. 된다든지 아까 다른 풍경만 괜찮다. 그런 식으로 딱 떠오르는 게 좀 있으면 좋겠다. 예산은 엄청 들어가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
로렐라의 언덕은 그냥 전설을 하나 담아갖고 거기를 스토리텔링을 했습니다. 금호강도 충분히 그런 동촌 유원지도 상당히 오래된, 그러니까 시민들이 금호강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단어가 동촌 유원지를 얘기를 합니다. 금호강도 예전에 역사적인 나루도 많았고 유명한 정자도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메타버스에 나루를 복원하지 못해도 가상현실로 나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호강도 외부 사람, 대구 시민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그 스토리를 즐겨가는 그런 다양한 그런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호강을 그 생태 개발한다는 건데, 그 강전이나 제방 등을 다 개발한다는 건데요. 일단 금호강의 수심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수량을 확보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금호강 개발 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실제로는 또 지속 가능한 걸 위해서 두물머리 생태 거점, 비오탑 조성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서식지 조성이라는 게 제방 개발하고는 안 맞는데, 이런 상충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마천의 특성상 시민들이 여기를 이용하고 싶은 그 욕구를 사실은 그건 소중한 가치입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멀쩡하고 좋은 자연을 막 훼손하면서까지 그걸 개발한다는 건 맞지 않다는 그런 걸 생각해서, 금호강은 좀 어려운 단어겠지만 어찌되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고 개발과 보존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보존의 가치가 뛰어난 데는 훼손을 안 하고 오히려 훼손된 그 자연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다만 동촌이나 하중도처럼 이미 둔치로 개발이 돼갖고 그런 데는 철저하게 시민 이용 중심으로 좀 나누어서 하려고 합니다. 금호강 전체 그 유역에 보니까 한 54%는 개발이 가능한 친수 공간으로, 친수직으로 돼 있고, 나머지 한 40%까지는 보전이나 복원 권역으로 돼 있어서 그런 컨셉에 맞춰 갖고 하면, 그래서 이번에 선도 사업도 안심 권역은 저희가 그냥 제방에 시민들이 걸을 수 있는 그런 탐방로 정도만, 그것도 둔치나 이런 데 훼손을 안 하고 이런 쪽으로 배치를 한 거고, 이 동촌같이 이미 둔치가 다 개발이 돼 있는 지역은 좀 더 적극적으로 친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그런 컨셉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수량 확보는 일단 제가 동촌을 제일 먼저 선도 사업으로 잡은 거는, 동촌은 동촌보가 있어갖고 이미 수량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오리배도 떠 있고 아마 조금만 더 있으면 카누나 카약 같이 이런 물놀이 시설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나머지 구간은 사실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수량이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할 건지, 그 지역을 개발의 핵심으로 할 건지를 좀 마스터 플랜을 고도화하는 그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TBC의 이종훈 기자입니다. 그 열린 금호강의 그 물길에 보면 그 유람선하고 가동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물길은 일종의 금호강이 추구하는 꿈이라고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현재 상태로는 수량이 적습니다. 적는데 제가 왜 그 워딩을 넣었냐면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공항은 이전을 할 겁니다. 그 공항이 이전하지 않으면 동촌 유원지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시끄러워 갖고 활용하기가 떨어지는데, 그 동촌 유원지 후면에 K2가 개발이 된 후적지는 아직 정확한 그 개발 컨셉은 아직 구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마 추구하는 건 글로벌 도시일 것 같습니다. 그 글로벌 도시의 대표적이니까 두바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송도나 이런 도시에 가보면 호수공원이 있고 커넬이 있고 그렇게 물길을 통하게 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K2 후적지가 그런 컨셉으로 개발이 된다면 반드시 금호강과 연결을 시켜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호강과 물길을 연결하고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이 배가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면 제가 보기엔 K2 후적지의 개발 컨셉도 맞고 좀 금호강이 바뀌었다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람선이라는 규모가 뭐 큰 유람선은 될 수가 없겠지만 그게 여기는 유람선이라고 표현했지만 어떤 형태의 지금 이제 청라나 송도에 가면 작은 형태의 바닥이 낮은 그 시민들이 타는 그런 배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라도 만약에 K2가 그런 컨셉으로 개발이 된다면 저희도 금호강과 좀 연결을 시킨다는 그런 자그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금호강 르네상스 핵심 지표 선도 사업 핵심 지표를 보니까 백리길을 연결한다. 예. 40km를 연결한다는 예. 뜻인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동천 유원주의 금호강 쪽은 교가 많습니다. 예. 안양 1, 2, 3 다리가 많은데 예.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유람선이 뜬다는 계획이 있으면은 이 유람선은 사실 물 깊이가 많이 깊어야 되거든요. 예. 쉽게 말해서. 예. 그렇다면은 이 우리 국비가 405억에 12가 405억 810억이면은 이 돈으로 예산으로는 좀 제가 부족할 것 그럼, 같은데 예.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동천유원지 개발 사업에는 유람선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전체 금호강 사업이 완성할 때 아까 말한 대로 K2 후적지와 금호강의 어떤 형태하고 그 유람선도 아마 기자님이 생각하는 대로 막 교량을 통과하기 지나치게 높을 정도의 그런 배가 다니기에는 금호강은 수량이나 이런 게 아직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 K2 후적지에서 금호강 동천유원지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배를 생각하는데 지금 동천유원지는 내년도 선도 사업을 하는 건 이미 드러난 둔치를 친수 공간으로 만드는 거에 컨셉을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유람선을 키우겠다는 생각은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처음 브리핑을 대구에 와서 합니다. 어저께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오늘 아무튼 그래도 잘 예, 더팩트 박성원 기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금호강 그 개발 구역을 보니까요. 네. 지금 이렇게 동천 유원지를 중심으로 저기 혁신도시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구 저 북구의 하중도 인근으로 한 개발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 구상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선도 사업은 동천 유원지를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선도 사업을 내년도 설계를 함과 동시에 본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 예산을 또 따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아까 말한 대로 마스터 플랜을 고도화하겠다라는 그게 어떤 형태로든 용역의 형태로 가는데 거기에는 아무래도 하중도가 또 하나의 핵심 권역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이제 완성되기 전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장담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하중도도 금호강에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깊게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